체중을 잘못 재면 내가 실제 살 빠진 상태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남자 살빼남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에는 성적표, 다이어트에는 체중. 그래서 아마 체중계 올라갈 때마다 되게 막 두근두근 하실 거예요. 과연 잘 빠졌나? 이번에는 내가 성적이 좀 어떨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체중을 재던 방법이 모두 잘못된 거였다면,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성적이 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뭐 공부 전략도 다르게 하고 하는데, 이 다이어트 성적의 지표인 체중을 내가 만약 잘못 재고 있었다면 다이어트 전략을 제대로 잡지 못하겠죠. 또 실제로는 안 빠졌는데도 잘 빠진 착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빠졌는데도 안 빠졌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체중을 재는 법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체중을 측정하는 아주 평범한 상황 3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오늘 이 브로콜리군이 좀 도와줄 겁니다. 1번, 식사 직후에 체중을 측정한다. 아이고 너무 많이 먹었네. 아이고 쪘으면 어떡하지? 지금 체중계 가서 한번 재볼까? 좋았어, 한번 올라가서 플러스 3kg? 이럴 수가. 아이고 내일부터 또 굶어야겠다. 아이고. 자, 진정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을 먹자마자 체중을 측정하면 그게 정확한 내 체중은 아닙니다. 음식이 소화되는 데만 최소 3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음식이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데는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가 걸려요. 이렇게나 음식이 소화되고 또 그게 지방으로 바뀌고 살로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밥을 먹자마자 재는 것은 내 몸무게가 아닌 음식 무게가 포함되게 됩니다. 2번, 운동 직후에 체중을 측정한다. 달리기 힘들어. 자, 이제 운동 한번 제대로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2시간을 뛰었는데 1kg는 빠졌겠지. 좋았어, 어디 한번 재볼까? 뭐야 이거? 오히려 2kg가 쪘잖아. 아유, 이거 뭐 운동 아무 소용없네. 아유, 물도 안 마셔야겠다 이거.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진정하세요. 운동을 하다 보면 좀 물을 마시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다양한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체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 직후에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비슷한 현상이에요. 자, 반대로 운동 직후에 체중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살이 빠진 게 아니고 내가 땀은 많이 흘렸는데 수분 보충을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동 직후에 체중을 쟀는데 그게 뭐 늘었거나 빠졌다고 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째, 시간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체중을 측정하기. 자, 어제 아침에 쟀을 때는 72였는데 오늘 아침 바빠서 못 쟀어. 뭐 지금이라도 재면 되겠지. 얼마나 빠졌을라나. 자, 한번 볼까? 어제보다 1kg가 쪘잖아. 오늘 다이어트 식단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체중은 매일 같은 시간대에 측정을 해야 되고요. 건이나 시간대가 달라진 상태에서는 체중을 재도 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다이어트 식단에 전혀 문제가 없었더라도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서 오히려 체중 일시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다이어트 식단을 바꾸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막 다른 시간대에 불규칙하게 체중을 잰다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경우 모두 우리가 다이어트나 체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자, 체중은 우리 몸의 뭐 지방, 근육, 뼈, 수분, 뭐 그 외 많은 기타의 것들을 모두 합해서 일컫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지방을 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체중이 빠졌는데 근육이 빠졌다면 살이 처지겠죠? 아니면 체중이 빠졌는데 이번에 뼈가 빠진 거, 그럼 뼈가 부러지고 약해지겠죠? 그게 아니고 뭐 수분이 빠졌다면 피부가 푸석해 보일 거고, 머리카락이 빠졌다면 아이고 탈모죠. 자, 지방을 빼는 게 다이어트고요. 이 체중을 재는 건 내 지방이 얼마나 빠졌는지 보기 위한 수단이나 과정일 뿐입니다. 내 체중이 늘었든 줄었든 그게 내 체지방이 늘었다 줄었다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체중을 잴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체중뿐만이 아니라 내 체지방이 얼마나 빠졌는가를 염두에 두고 그걸 생각하시면서 체중을 측정하고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체중 숫자만 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오해가 생겨서 밥을 먹자마자 체중을 잰 다음에 내 체지방이 늘어났구나 하면서 오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자마자 체중을 쟀더니 늘어나서
아이고 다음부터는 아예 물도 안 먹어야겠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다든지 오히려 이런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행동들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심지어 린 매스업이라고 해서 체중은 늘어났는데 다이어트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 이런 식으로 지방은 3kg가 빠졌는데 근육이 5kg가 늘었다면 결론적으로 체중은 2kg가 늘어나 있게 되겠죠. 그럼 체중이 늘어나는 거니까 다이어트가 실패한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게 똑같은 1kg로 봤을 때 지방은 부피가 훨씬 크고요, 근육은 부피가 훨씬 작아요. 따라서 지방이 3kg 빠질 때는 굉장히 많은 부피가 빠지고요, 근육은 5kg가 늘어도 부피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체중은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그냥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훨씬 날씬하게 보이고 몸매가 훨씬 좋아 보일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근육이나 뼈를 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방을 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방은 분명히 빠졌고 근육은 늘어났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났는데도 다이어트가 성공한 경우, 즉 린 매스업이 성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가 체중과 다이어트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체중만 보고 내가 다이어트를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체중을 잴 때는 1번 같은 시간대, 2번 같은 조건에서, 3번 지방에 집중해서 측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조건과 시간을 뭐 동일하게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 먹고 재면 당연히 더 나올 거고, 아니 운동해서 목마르서 물 마셨는데 500g 더 나올 텐데 그게 살찌는 건 분명히 아니죠. 자,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측정하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1번 매일 아침, 2번 일어나자마자, 3번 소변을 보고, 4번 가급적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5번 공복 상태에서 측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급적 지방이 좀 측정되는 기계를 쓰시는 게 좋고요, 지방이 측정되는 기계를 쓰실 때는 반드시 양말을 벗고 올라가셔야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자, 이 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측정을 시키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조건하고 시간대를 가장 균일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당연히 음식을 뭐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들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공복 상태, 그리고 소변은 봐서 피로는 체수분 제거한 상태, 그리고 옷무게가 또 잘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급적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상태로 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는 매일 측정을 좀 해주시고요, 한 1, 2주에 한 번 정도는 뭐 주위 뭐 병원, 보건소, 헬스장 등에 가셔서 좀 좋고 큰 인바디 기계로 측정을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으세요. 일단 매일 측정하는 게 좋은 이유는,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뭐 좀 정체기가 올 수도 있고 잘 안 빠질 때도 있을 거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이때 내가 체중을 평상시에 잘 기록을 해놨으면 이렇게 했더니 좀 잘 빠지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겼더라 하는 그런 내 평가가 가능해져서 그렇습니다. 다만 집의 체중계는 체지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좀 다른 시설에 가셔서 좋은 기계로 검사를 하시길 권유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좋은 기계라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좋은 인바디 기계 같은 경우는 최고 2천만 원이나 그 이상까지도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이 Y스코프라는 기계가 인바디 회사에서 준비 중인데요, 아직 개발이 다 끝나지 않아서 뭐 시제품만 나온 상태고 아직 정식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냥 뱃살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피하 지방은 쉽게 말해 좀 잡히는 지방이고, 내장 지방은 잡히지 않는 몸 안쪽에, 내장 안쪽에 낀 그런 지방입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그런 기계예요. 자, 대부분의 인바디나 좀 좋은 기계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 시 몸무게를 어떻게 재면 좋은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봤고요. 자,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이제 어떻게 체중을 재면 좋을지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체중 측정하는 게 내가 막 체중이 늘었을까봐 벌벌 떨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두려워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체중계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고 있나 그냥 확인하는 그런 데이터 수집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알고 다이어트를 잘하고 계시다면 체중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어주시고 계속 칭찬해주세요.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주는 남자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